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일본 경제만 손해를 봤고 한국은 반도체 산업의 자생력을 키웠다는 일본 내부의 평가가 나와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뻘짓 덕분에 일본은 손해만 봤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자생력을 키웠다는 일본 내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2021년 2월 6일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 니혼 게이자이가 한국 반도체에서 탈일본 착착, 첨단 재료의 국산화 진행이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는 기사를 통해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규제를 실시한 이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자국의 소재를 장착시키기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일본 프라수수 수입량은 2019년 대비 75% 감소했다. 2019년 6월에 3026톤에서 8월에는 제로로 떨어졌다. 같은 해 12월 수입 재개로 793톤까지 회복됐지만 그 이후로는 증가하지 않아 2020년 월 평균은 400톤 정도에 그쳤다. 수입 감소분을 보충한 것은 한국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다. 삼성전자가 출자한 솔브레인을 비롯해 SK머트리얼즈 등이 일본 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불화수소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스탈라 케미파와 모리타 화학공업 등이 타격을 입었다. 일본 정부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 수출관리 문제가 과거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 정부의 조치를 계기로 첨단 소재나 장치의 국산화 움직임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공급망 전체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재, 제조장치에 대한 폭넓은 국산화와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지폰사의 한국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 건설이 그 성과 중 하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를 낸 니혼 게이자이는 일본의 대기업들과 경단련을 대변하는 언론입니다. 미국의 새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대중국 압박 전선을 재정비하는 상황에서 일본 내부에서 이런 반응이 수면으로 부상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기사가 나오자 아무 생각 없기 때문에 행복한 우리의 넷 우익들은 오늘도 부들부들 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반면 소수의 자익 네티즌들은 아베 총리와 자민당 정권을 비난하면서 한국의 성장을 경계하고 있네요. 야후재팬의 우익 반응과 5채널 좌파계 게시판의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야후재팬의 반응입니다. 위안부 판결 이후 한국의 일본 선동이 심해졌네요. 이런 짓을 하면 혐한만 진행시킬 뿐인데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관해서는 애초에 한국이 불화수소를 부정 유출시킨 것 때문에 관리체제가 된 것인데 불화수소를 좀 더 팔았으면 돈을 더 벌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 대한 비난 결의가 모태기 외무상에게 제출되었는데 유감이라는 말만 하며 무시했죠. 빨리 경질되어주면 안 될까? 손해가 나든 이득이 나든 약속을 결정적으로 지키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 생각해봤자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될 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일.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시간을 투자하면 한국도 할 수 있다. 그때 모든 것을 제재로 막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제라도 한국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한국과 계속 관계하는 것이 손해. 한국에서 이익을 올려도 결국 전범기업 같은 트집을 잡아서 벌금이나 현금화라는 이야기가 될 뿐이다. 앞으로 그런 리스크를 안고 계속 상대해가는 것이 진짜 손해. 이 기사 정말일까? 그렇게 빠르게 품질 좋은 것이 만들어질까? 사실이라고 해도 좋은 일인 듯. 이로써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 역시 한국 대성공이네요. 이제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겠네요. 축하해요. 철저하게 박살내지 않았으니까 안 되는 거야. 국내 여론과 마찬가지로 국제 여론도 한때일 뿐. 숨통을 끊어놔야 해. 이것은 일본 정부가 상대의 태도나 정세를 지나치게 살피다가 경제 제재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만큼 한국에 여유를 준 결과다. 다만 한국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구성이나 성능에서는 일본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한국이겠지. 한국산 자동차 같은 게 가장 좋은 예. 겉보기는 비슷해도 성능이나 내구성에선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걸 세계는 알고 있다. 하지만 시간을 더 주면 일본도 위태롭다.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아직 기사가 나지 않았지만 최근은 워낙 약세. 곧 있으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서 곡소리 10여 발 정도의 예감. 석유의 가격 상승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니혼 게이자이는 확실히 수출관리 강화에 부정적인 논조였다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출관리 강화를 그만두라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제품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해 반도체나 가전제품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산업스파이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일본의 소재가 위험한 나라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 손해는 아닐 것이다. 빼돌려진 군사 전용 소재가 저 나라에서 생산된 거라는 것을 고발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건 일본의 국익이 되는 것이 아닐까? 5채널 좌파계 게시판의 반응입니다.
아베 신조 덕분에 한국이 반도체에서 탈일분 착착, 불화수소 외의 관련 소재도 국산화 진행. 역시 매국노 아베뿅. 2013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를 본따서 만든 일본 자민당 공식 모바일 게임의 캐릭터. 그거야 그 당시의 기분만으로 수출 금지하겠습니다. 크크 라고 말한 거니까 그냥 포기한 거라고. 한국의 중소소재기업은 정말 아베짱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말한대. 삼성이 머리 숙여 온다든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잘됐네, 축하해. 아베는 정말로 한국을 좋아했구나. 저건 진짜 뭐였을까? 그냥 제 한 몸 지킨 것뿐. 사쿠라이 요시코나 야쿠다 나오키 같은 혐한 음모론자에게 듣고 한국을 괴롭히자는 유치한 이유만으로 한 거야. 화이트 국가로서 필요한 보고를 안 하니까 신용등급을 낮췄을 뿐이잖아. 한국보다 보고가 적은 나라도 있는데 못 본 척하고 한국만 제외. 지지율을 높이려고 한 거지. 불화수소 메이커를 망가뜨린 대가로 지지율이 오른다면 자민당은 망설이지 않고 실행하는 거야. 그 덕분에 관련 기업의 일본인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베 일당은 알고 있을까? 기껏해야 1000명 정도의 실업자와 1억 명 정도의 지지율을 바꾼 거니까 아베병 일당들은 전혀 아프지 않아. 부품을 납품하는 쪽이 착각해버린 결과다. 저 당시에 지랄발광했던 내두익은 태평양 전쟁 때의 바보 국민과 똑같아. 멍청한 우익들은 엄청 기뻤겠지만 단골 고객을 잃었을 뿐이야. 한국 기업은 어떻게 하면 규제가 해제되는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국산화를 추진하는 곳이 있다던데. 명확한 룰이 없으니까 일부 정치가의 변덕만으로 수출 금지되고 그러니까 말이야. 해제 조건은 아무도 모른다. 일본인도 모르고 아마 그 정치인도 아무 생각이 없을 거야. 타인의 생사 여탈권을 주고 휘두르는 것이 즐거울 뿐. 일본인, 아베상이 총리해줘. 한국인, 아베씨가 총리해줘. 이렇게까지 양국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본 적이 있었나? 물고기를 잡아오는 가마우지라며 한국을 바보 취급했었는데 그 끈을 놓아 자유롭게 해주었으니 이제 한국은 내수를 확대할 수 있죠. 하청국가인데 웬일인지 잘난 척하며 감정으로 외교를 하다가 대실패. 아베와 내두익은 바보라서 점점 한국을 살찌우고 있는. 거래처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건 아마추어도 알 수 있는데 유치한 어떤 나라는 아마추어가 키를 잡고 있어서 생각조차 못했던 모양. 원래 불화수소 사업이란 별로 부가가치가 없는 박리담의 사업이지. 삼성이 있는 한국 정도의 국가가 그 마음만 먹으면 양산할 수 있는 것은 당연. 아베가 한 것은 불화수소 사업을 하던 일본 기업의 밥그릇을 줄였다. 그냥 그것뿐이야. 정말로 백해무익한 아베 신조. 일본은 납품업자고 한국은 고객인데 내두익이 큰소리를 치는 이유를 모르겠다. 반도체 부족으로 수요가 높은 상태니까 금지하지 않았으면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텐데. 현 시점에서도 일본의 무역 흑자는 한국의 절반 이하인데 내두익 어떡하냐? 자민당과 내두익 한때라도 한국을 곤란하게 만들었으니 대승리. 한국 기업 위험 회피의 소중함을 배웠으니 대승리.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싸움에 진 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활력은 대단하네. 일본 기업이라면 바로 정부에 울며 매달리다가 끝내 자기 책임으로 몰려서 무너진다. 경제적 합리성과는 전혀 무관한 국가의 내셔널리즘 때문에 갑자기 공급이 중단되는 나라의 소재를 사고 싶을까? 이런 신뢰의 실추가 가장 뼈아프다. 일본과의 합자회사도 만들고 있는 모양이야. 결국 이 사건으로 손해를 본 것은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인뿐. 외교의 아베나 우리들의 아소 같은 멍청한 우익 정치가가 자기 할아버지와 유신 테러리스트들이 수행했던 전쟁 제국주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앞으로 몇 번이나 이 나라가 주변에 대해서 실수를 하나 봐라. 대일본 제국은 최저최하 열등한 망할 놈의 나라였다.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이토록 이 나라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